전세 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특별법이 마련됐습니다. 2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은 살던 집을 경매에서 우선 낙찰받거나 토지주택공사가 사들인 집에서 시세보다 낮게 전세나 월세 형태로 계속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를 일으킨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은 주택별로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경매를 진행할 경우 보증금을 일부 되찾을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채권을 정부가 사들이는 안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인 서민주택이어야 하고 전세 사기를 입증할 수사가 시작돼 다수의 피해자가 나오는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값이 떨어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이른바 깡통 전세는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은 물론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빌라에 살다 보증금을 떼인 40대입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6개를 모두 충족한다고 돼 있잖아요. 저는 심지어 선순위잖아요. 근저당이 없다고요. 근데도 여기 해당이 안 돼요. 다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라는 요건에선 구체적인 숫자가 없고 피해자가 보증금 상당액을 떼일 우려가 있다는 조항엔 손실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피해자지원위원회 재량에 맡기겠다고 설명하지만 피해자들은 못 믿겠다며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지원 대상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 피해자에게 준다는 우선 매수권 역시 최고 가격으로 낙찰받아야 한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사기 피해가 집중된 빌라나 다가구 주택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미래 가치도 불투명합니다. 이 때문에 낙찰 대금을 낮은 금리로 빌리더라도 비싼 값에 집을 떠안으면 보증금 일부도 받지 못할 뿐더러 손해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 금액을 주고 제가 거기에 살아야 된다? 그거는 진짜 인생의 제일 큰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를 그냥 강제로 어쨌든 떠안게 된 거잖아요. 원하면 전월세 형태로 살던 집에 계속 머물 수 있지만 사기를 당한 집에 살기를 꺼려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은 빚을 더 내는 것뿐입니다. 임차인 피해자들이 사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또 추가 대출을 받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자체의 부담도 상당한 거고. 피해자들은 빠른 지원보다는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여당의 거듭 면담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